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파행됐습니다. 정신이 나갔단 말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사과를 요구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의뢰하는 등 역주행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60대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바이든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침수와 낙석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 2시간 만에 파행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여당이라고 말하는 돌발 발언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불발된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상대당을 향해 정신 나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정신 나갔죠?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회의가 중단됐고 사회를 보던 중호영 국회 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거부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총리께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이런 막말을 사용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과 없이는 다시 본회의 계속이 어렵다.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남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지 못한 채 본회의는 끝내 파행됐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든 내일까지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내에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와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위헌이라고 지적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합니다. 이 경우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붙여지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다시 가파른 대치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틀 전 시청역 앞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과 관계없이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경찰은 일단 입원 중인 운전자 차모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차 씨는 사고를 낸 직후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은 피의자인 차 씨의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일 뿐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사고 현장 인근 호텔에서 차를 몰고 나온 차 씨는 진입 금지 표지판이 있던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했고 가드레일을 뚫고 인도로 돌진해 날아오른 차는 서 있던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 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치고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명 소리는 없었어요. 이후 차 씨는 사거리까지 더 질주해 다른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사람을 치고도 계속 움직인 점에서 실제 통제불능 상태였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후 브레이크 등이 켜지며 차량이 스스로 멈춰섰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관건은 사고 차의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안의 영상 상황을 봐서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운전자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언제부터 정확히 제동을 했고 이 제동등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분석에는 통상 한두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밟고 멈춰선 점, 2달 전 정기검진에서 차량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들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은 국과수의 감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4차선 도로 왼편에서 갑자기 검은색 차가 튀어나옵니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역주행하며 도로를 가로지른 차는 인도 위에 멈춰섭니다. 갑자기 차가 달려오다 멈추자 사람들이 놀라 피하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등으로 보이는 빨간 후미등도 켜졌습니다. 차를 운전한 차모 씨와 함께 탔던 부인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주변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씨는 경기도의 한 운수업체 소속으로 버스를 운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본 목격자들은 급발진과는 달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차가 큰 충격을 받은 뒤에야 멈추는 것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급발진할 때는 끝날 때까지 다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딱 횡단보도 앞에서 어디를 박은 게 아니고. 일부 전문가들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급발진은 급가속이 이루어지고요. 차량의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CCTV는 뭐 해봤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등 그거 갖고서도 몰라요. 차 씨가 운전한 차는 지난 5월 정기검진에선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최근 모터 제어와 관련한 부품이 침수 지역을 운전할 때 불이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차 씨 차가 리콜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이 접촉사고 등으로 수리를 받은 이력도 최소 5번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번 사고로 가족과 직장 동료를 황망하게 잃은 사람들은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났지만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7명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 아직 이른 시간인데요. 조문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약 1시간 반 전인 오전 6시부터 조문이 다시 재개된 상황입니다. 유가족의 휴식 등을 고려해서 어젯밤 10시 30분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조문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른 시간인 만큼 직장 동료나 친구 등 조문객들의 발길은 뜸하고 일부 유가족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들의 빈소가 모두 이곳에 차려진 건가요? 사망자 9명 가운데 7명의 빈소가 이곳에 차려졌습니다. 시청 직원인 2명의 빈소는 각각 세브란스 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엔 은행원 4명과 대형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의 빈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은행원 4명은 사고 당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넷 중 막내였던 박모 씨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료 넷을 한꺼번에 잃은 해당 은행 직원들은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이곳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장례식장의 조문 시간을 종료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대형병원 용역업체의 동료 사이였던 사망자 3명의 빈소도 이곳 장례식장 지하 1층에 나란히 마련됐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사고로 숨진 양모 씨의 어머니는 어젯밤 이곳에 빈소가 차려진 뒤 우리 아들 좀 살려내달라며 오열했습니다. 사고 현장인 시청역 인근에도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조화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메모가 남겨졌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많이 오갔던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시민들은 내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JTBC 윤세민입니다.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경차로 앞서가던 통근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통근버스에는 약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성당 앞 도로에서 4.5톤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구중 추돌 사고도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첫 번째 미국 대선 TV 토론 뒤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바이든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로이드 도겟 미국 하원 의원이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TV 토론 이후 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 목소리가 커졌지만 민주당 소속 현역 연방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 처음입니다. 도겟 의원은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했고 트럼프의 거짓말을 들춰내는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스럽더라도 바이든 역시 재선 포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했던 존슨 대통령은 68년 재선에 나섰지만 반전 운동이 거세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잇따르는 사퇴 목소리에 백악관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We understand it was a bad night. It is not uncommon for incumbents to have a bad night on their first debate. 하지만 이날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보다 다른 후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이 토론 직후 실시에 발표한 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트럼프의 6%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가상 대결에선 45% 대 47%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56%나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적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데에 이어서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를 결국 늦췄습니다. 트럼프 측은 유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선고가 늦춰졌습니다. 맨해튼 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 선고 날짜를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은 전날 나온 연방 대법원의 면책 특권 판결을 근거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날 뉴욕 맨해튼 지검 역시 트럼프 측의 요청에 실익이 없다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선고일인 11일은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불과 나흘 앞둔 날짜였습니다. 자칫 공화당은 형사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해야 할 뻔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측은 연방 대법원 결정을 반영해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He did work, but he wasn't a fixer. He was a lawyer. Now he got into trouble not because of me. He got into trouble because he made outside deals.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을 둘러싼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미 언론은 대법원 결정 덕에 트럼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계획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해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메타버스 서울이 올해 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약 60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결국 사라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민원 상담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 민원 상담이 하루 평균 10,000건인 것과 비교하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한 민원 하루 2건뿐이었습니다. 홍보를 위해 만든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1,000명 남짓,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2,000명뿐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6년까지 400억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초라한 이용자 수에 갑작스러운 종료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아도 정책 방향을 바꾸는 건 과감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패를 자인하고 이 정책은 접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내에 서비스 중단 공지를 올리고 오는 10월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달 열리는 파리올림픽은 에어컨 없는 올림픽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Some on-the-floor cooling system that can reduce the temperature inside the apartments and make a difference with the external temperature. This is the system that we wanted to provide, and in addition of this, fans will be installed in there. 하지만 올해 파리 한여름 온도가 섭씨 40도를 웃도는 더위가 될 예정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또 불볕더위 올림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데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8개 나라는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준비하겠다고 나서면서 냉방에도 빈부격차가 생겼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6일 우리나라도 언론을 통해 더위 방지 대책 공개했는데요. 이런 쿨링 조끼를 착용을 한 다음에 몸을 푸는 과정에서부터 몸의 온도를 냉각을 시켜주는 게 그런 열사병이나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이 조끼 지속 시간이 3시간 정도라서 걱정도 큽니다. 어느 때보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40년 만에 지폐의 도안을 바꿉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이 도안의 인물이 일제강점기의 경제 침탈 장본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늘부터 도입되는 만엔권 지폐의 인물은 시부사와 에이치, 기업인 출신입니다.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우리에겐 일제강점기 일본 제1은행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습니다.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2019년 아베 정권이 도안을 결정했고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지만 그대로 발행하게 된 겁니다. 광복회는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기만적 행위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을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데 천명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10원권 화폐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넣어 치욕을 안긴 장본인,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 수사 등을 맡았던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들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거라며 비판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 이런 취지로. 탄핵 소추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어미준, 강백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을 위해 권력 사건을 조작하거나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게 탄핵안 발의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전 대표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열린 힌두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로 100명 넘게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하트라스 지역의 힌두교 예배 장소에서 참가자들이 행사가 끝난 뒤 무덥고 습한 텐트를 벗어나기 위해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행사 주최 측이 허가받은 인원보다 3배 넘는 인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풍과 폭우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침수와 낙석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시 삼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나무가 꺾이고 일도동 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충북도 소방본부에는 주택 침수 등 11건,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낙석 등 4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는데 내일 아침 전남 해안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영남 전역과 경기, 강원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